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정치쇼 금요일 4부는요 금주의 시선입니다.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방송에서만 뵀다가 의정활동 하실 때 네. 처음 뵙는 거거든요. 실물은. 네. 근데 제가 항상 여쭙잖아요. 전 의원으로 불러드릴까요? 변호사로 네.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변호사로 우리, 불러주십시오. 네, 현직인 변호사를 네, 택하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손금주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금주의 시선. 야, 이거 굉장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거 논쟁거리가 될 논쟁거리고 얘기 잘못하면 저랑 다 같이 그냥 짐 싸야 됩니다. 예. 네. 이번에 부담입니다. 어떤 뉴스 가져오셨죠?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책을 한 권 내면서 네. 그 이제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그 남녀 모두 40일에서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 군사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자. 네. 일명 남녀 평등 복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해서 이번에 그쵸. 금주의 시선은 이 쟁점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들고 나온 게 모병제하고 남녀평등 복무제인데 오늘은 네. 저희가 모병제에 집중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대선 도전 의지를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이 되는 주제를 처음 꺼낸 거나 마찬가지인 게 모병제니까 이게 그럼 내년 대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모병제가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모병-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모병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대선 주자들이 자꾸 언급을 하는데 그 21년 그러니까 올해 국방 예산을 보니까 36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18억 원 정도가 그 전력 현대화 예산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진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군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네. 예산들이겠죠. 일종의 인건비 같은 네. 거요. 근데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연봉을 한 4천만 원 준다고 생각했을 때 네. 대략 16조 정도가 추가된다. 이렇게 국방 볼 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의 장점 같은 경우는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병역 회피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갈등들이 사라질 텐데 이 예산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군 돈이 현대화가 실제로, 지장을 줄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16조 정도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GDP 3만 불 네. 정도의 수준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되는 것보다는 좀 네. 금액이 크게 추가되는 것 같지 않다는 저는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네, 네. 16조 정도면. 그럼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국방예산 36조 정도에서 모병제가 되면 어쨌든 병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면 그런 저런 거 따지면 실제로 추가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론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반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병력 감소.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나 안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어쨌든 네. 안보 대치 상황에서 병력의 네.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하다. 머릿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하는 사람만 군복무를 하면 된다. 지금 군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서민의 아들이건 재벌의 예, 아들이건. 그렇죠. 네. 그런데 모병제를 도입하면 소위 말해서 부잣집 애들은 안 가고 서민 자식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의롭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병제 도입의 가장 큰 난관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사는 집 애들은 군대 안 가고 가난한 집 사람들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모병제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지난 대선에 원희룡, 유승민 두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야권의 의원, 예.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에 토론을 하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모병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원래 모병제의 목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흡수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일종의 직업군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층이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돈도 모으고 또 학비도 조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모병제 장점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해외 파병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해외 파병 나가면 네. 돈도 더 주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대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 살 때 대출할 때 뭐 이자 혜택 이런 것도 꽤 있다고 하죠. 의료비, 학비 뭐 이런 그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군인 가족들에게 크고 또 비행기 탈 때도 군인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가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는데 세계 최초로 모병제를 도입한 게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모병제를 도입했는데 그 당시 도입의 원인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모병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효과도 예.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모병제 문제를 단순히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계층의 사다리 새로운 취업기가 열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되겠네요. 군대 가는 젊은 친구들 특히 가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2년 3년을 군대에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급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그럼 그렇죠. 나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비 조달하고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굉장히 궁핍 현상이 계속되고 예. 사실은 청년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자금 마련이 어려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이념으로 싸울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좀 정교하게 계산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병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으려면 직업군인이 그럼 미국처럼 하려면 단순히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혜택들. 네, 그렇죠. 진짜 무슨 뭐 학비 혜택, 뭐 의료 우리는 뭐 의료는 뭐 잘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집살때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수반돼야 되겠어요. 그죠? 네네. 그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도 지금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모병제로 네. 그 전시 상황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독일이 2011년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가 네. 지금 사실은 지원병을 못 구해가지고 네. 그 병력수 지원, 예. 예. 그래서 지원병이 부족해지니까 네. 그 지원하는 병력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모병제를 도입할 때 있어서는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북 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연동돼서 네. 잘 봐야 되겠네요. 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논쟁적인 주제긴 한데 네네. 박영진 의원이 같이 얘기했던 거 모병제랑 남녀 평등 복무제 뭐 일종의 여성 박영진 징병제로 의원이 하죠. 약간 한 다리를 여기다 걸친 거죠, 사실은.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그 모병제 얘기하면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뭐 40일에서 100일 기초훈련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국방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40일에서 100일 교육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인 실효성이- 제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박영진 의원의 정확한 취지를 좀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네. 뭐 여성 그러니까 징병제를 할 때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하면은 그냥 다 데려가는 거니까 강제 네. 입대니까 네. 뭐 논리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는 이해는 가는데 모병제인데 그렇죠. 남녀 약간 평등 섞어서 복무라고 하면 지금도 여자분들 상관없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병제는 지원병인데 거기다가 여성 징병제 얘기, 남녀 평등 복무제가 같이 엮으니까 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서. 근데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뭐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예. 그 여성에 대해서도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남녀 거기는 평등 이제 복무를 하는데 국민 개병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모병제는. 그런데 그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일단 인구가 좀 작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 상황이 아닌 측면, 이스라엘은 다르지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성계에서 좀 그 남성 평등의 일환으로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16년에 도입이 됐는데 노르웨이 그 당시 사회당 정부였는데 그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여성계에서 요구를 해서 이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굳이 꼭 성평등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아, 여성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원하느냐의 문제이지 예. 남녀 대립 구도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계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네. 거고. 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논쟁이 네, 적을 네, 수 있는 문제를 네. 하나 네, 짚어보겠습니다. 논쟁 좋아합니다. 이거 군 가산점제 부분. 네, 네. 이게 또 이번에 또 갑자기 이슈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위헌 판결 났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네, 뜬금없이 나왔죠. 네. 이게-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예. 평등권 뭐 예.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보면 위헌적인 부분이 확실하잖아요. 그 위헌 그래서 났죠 현재에서. 예, 그래서 제대군인한테 가산점 주는 거. 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군복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자꾸 남녀평등 문제로 접근하니까 이런 약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만 야기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다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언론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국방 의무도 있지만 출산도 예.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가산점 문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자꾸 이대남 표심을 얻어오겠다는 식의 접근을 지향하고 그 남녀 간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른 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게 남자가 하는 건 무조건 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네. 남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녀 평등의 이념이고 또 그렇게 실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송구준 변호사님이 시선 정치권 표 계산하지 말라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